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자동차 빚이 남편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를 즐겨보세요. 저는 카드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몇몇 친구들이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나는 대학에 다닐 때 포커를 했지만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손이 다른 손을 이기는지, 텍사스 홀덤을 플레이하는 방법이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함께 게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제 아내 캐시는 포커를 좋아하고 유난히 잘했습니다. 그녀는 몇몇 지역 토너먼트에 참가했고 꽤 잘했지만 대개는 친구들 집에서 정규 그룹과 함께 플레이했습니다. 교외에 멋진 타운하우스가 있는 레리와 샌디는 그녀의 친구 KT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고 샌디는 그녀의 룸메이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룹은 레리와 샌디로 구성되었으며 둘 다 내 아내 캐시 폴 브라이언 테리와 마어가 참석한 그룹과 함께 포커를 쳤습니다. 하지만 나랑은 놀지 않았어. 폴의 아내 메리와 브라이언의 아내 앨러선 우리는 보통 거실에 앉아 TV를 보곤 했어. 웨스라는 남자도 놀았는데 바람 피우다가 적발되어 밴드에서 쫓겨났어. KT는 신경 쓰지 않았어. 놀고 있지만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내 친구가 아니라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메리와 앨러선은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좋은 친구가 되었지만 나머지는 기껏해야 괜찮았습니다. 선택적으로 그들 중 누구와도 상호작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억는 완전 바보였고 나는 솔직히 그를 싫어했습니다. 테리와 마억는 외로웠습니다. 테리는 조용하고 겸손했으며 분명히 포커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억는 완전 바보였고 내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아마 그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시끄럽고 불쾌하고 자기애적이다. 나는 그와 한 번 이상 말다툼을 했지만 그가 내 아내 포커 그룹의 일원이었고 우리가 포커를 할 때만 그를 봤기 때문에 그를 용인했다. 포커 나이트에 대한 나의 유일한 진짜 문제는 그것이 KT의 극도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면 다음날 내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녀에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녀는 요즘 포커 나이트를 주간 콘텐츠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았다. 운 좋게도 메리와 앨러선은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주간 포커 기사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에 우리는 레리와 SI의 집에 있었고 정규 밴드가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KT에게는 분명히 나쁜 밤이었습니다. 가끔씩 나는 그녀가 마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오곤 했고 그녀는 항상 화를 내곤 했다. 그들이 보통 멈춰 서던 시간보다 이미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내가 들어올 때 그들이 놀고 있던 식당에서 소음이 들렸다. 이제 미안하다고 갚아야 할 시간이다. KT는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마크는 계속해서 헤이 얘들아 그녀는 내기를 했는데 졌어. 이것이 규칙이야. KT가 운명을 봉인하기로 결정한 때부터였어. 알았어. 내가 졌어. KT가 안 된다고. KT가 나에게 충실해야 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만큼의 요금을 지불하는 거야. 날 속여라. 마크가 말했어.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내 의견을 정당화했어. 지금 보고 있는 건 반역이 아니잖아. 입 다물고 있어. 믿거나 말거나 그건 너에 관한 게 아니라고. KT 내가 개입해서 어서 우리는 떠날 거야 했니? KT가 나에게 말했어.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해요. 안 하면 쫓겨날 거예요. KT가 설명했어요. 쫓겨나도 상관없어. 다시는 포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답했어요. 내가 그녀를 향해 다가가면서 나는 안녕 얘들아 나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폴과 브라이언을 바라보며 내가 KT 쪽으로 움직일 때 그녀의 머리를 내 방향으로 기울였습니다. 폴과 브라이언은 뒤에서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애쓰기 시작했지만 레리가 개입하여 도와주었습니다. 저들이 날 가두어 두는 거야. 정말 바보야? 내 아내가 내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는 동안 나를 붙잡을 텐가? 레리가 내기를 했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았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 돈을 지불했다고 외쳤다. 그러다가 그는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크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정말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고 무릎을 꿇고 있는 KT 바로 앞에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캐서린 이 일을 하면 우리는 끝날 것입니다. 나는 아주 침착하게 말하기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극적으로 헨리 KT는 그녀가 이것을 할 때 앞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매우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시 멈추고 그녀는 멈추고 나를 보았습니다. 방의 이 침묵이 비처럼 쏟아져 모두가 괜찮은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마어가 다시 앞으로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어서 그 사람이 움직임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어. KT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 알았어. 그거면 됐어. 볼 수가 없어. 놔주고 떠날기 계획이 시작됐어. 나와 KT 사이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보 KT에 대한 복수심이 그녀의 입에서 빠져나오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멍청한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침착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KT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는 결혼 반지를 빼려는 척했습니다. 왼손을 펴고 오른손을 비틀어 결혼 반지를 빼내려고 했다. KT는 결심한 표정으로 내 왼쪽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크는 내 오른쪽에 서서 그저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나는 KT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이걸 해. 우린 이제 끝이야. 난 그들 옆에 서서 KT를 바라봤어. 내 왼손의 손가락은 마치 내가 주먹을 쥐고 있는 반지를 빼려는 것처럼 펼쳐져 있었어. 어쨌든 넌 해냈어. 캐서린과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한 바보는 이 말을 하고 마크의 코를 오른쪽 주먹 등으로 때렸다고 했다. 그는 즉시 양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나는 즉시 오른쪽으로 돌아서 피 묻은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가리고 양손을 때렸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청바지와 팬티가 발목 주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엉덩이에 넘어졌다가 등을 대고 납작하게 누웠습니다. 그는 식탁과 큰 골동품 캐비닛 사이의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나는 매우 화가 나서 계속했습니다. 즉석에서 KT가 엉덩이에 넘어졌고 나는 지금 마크의 발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오른쪽에는 식탁이 있었고 내 왼쪽에는 앤티크 옷장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상당히 컸습니다. 테이블은 꽤 컸고 그 위에는 8명이 편안하게 앉았고 각 의자에는 3개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측면 캐비닛은 거대했고 길이가 최소 6피트였음에 틀림없으며 베이스 높이는 약 30이었고 서랍과 문이 여러 개 있는 참나무였습니다. 위쪽 절반은 베이스에 놓여 있었고 또 다른 40 정도 더 높았으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식적인 중국 HL 인형 몇 개의 스노우 글로브와 그들이 수집한 기타 물건들 불행히도 마어그레리는 내가 그것을 당겼을 때 위쪽 절반을 아래쪽에 제대로 부착할 수 없었습니다. 마억의 절반 캐비닛이 넘어져 착지할 때 함께 결합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폭발음처럼 들렸습니다. 운 좋게도 마억에게는 캐비닛이 그 위에 착지할 공간이 스탠드와 테이블 사이에 충분하지 않았고 대신 바닥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억에게는 불행하게도 스탠드와 상단 부분이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골동품 캐비닛에 전시된 모든 것이 앞으로 미끄러져 캐비닛의 유리문을 통해 충돌했습니다. 유리 파편이 그에게 쏟아져 캐비닛 내부의 모든 것이 유리 파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수백 번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억는 깨진 코나 눈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 묻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불행히도 마억는 등을 대고 넘어졌을 때 셔츠가 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복부부터 정강이 중앙까지 노출 청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상복부부터 정강이 중앙까지 모두 노출 바로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 머리가 있는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머리에 닿았을 때 구급차를 부르라. 나는 그 사람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몸을 굽혔다. 내 말을 듣고 피가 나길 바라지만 나중에 다시 오지 않으면 얘기하자고 말했어요. 내가 너라면 여기저기 유리가 널려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샌디가 부엌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가고 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경찰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KT와 저는 동시에 그녀가 아니라고 대답했고 저는 절대적으로 KT는 바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T는 경찰이 나타나면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레리는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당신이 내 옷장을 파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내 아내가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기쁘게 하는 동안 나를 붙잡아줄 바보 3명을 위해 경찰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 좀 불러주세요. 밖에 나가서 구급차를 만날 거예요.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무릎을 꿇고 마크를 바라보고 있는 KT에게 다가갔죠. 나는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고 이번엔 실제로 결혼 반지를 뗐어요. 그리고 그걸 마크 머리 옆에 있는 깨진 유리에 던져서 캐서린 난 이게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원하면 유리에서 파낼 수 있어. 잠깐만 이게 뭐야? KT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봤다. 그 사람 머리 옆에 있는 카드는 뭐야? 이 여분의 카드는? 뭐야 잠깐만요. 당신 결혼을 포기한 그 남자는 사기꾼이에요. 장난하는 겁니까? 표시하세요. 사기꾼이라고 말할 뻔하다가 바로 정정했어요. 제 남편과 당신을 속일 뻔했어요. 속였어. 거의 변한 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고 정말 변했어. 나중에 오기로 결정했어. 마크는 얼굴을 가린 손에 안경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어. 이제 사방에 피가 묻어 있었어. 여기 있어. 캐서린 나가서 만날게. 구급차 곧 오겠다고 했어요. 도착하면 알려드릴게요. 현관문으로 걸어가서 차를 타고 블록 후에 차를 몰고 갔습니다. 구급차가 아주 천천히 운전하면서 하우스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타고 지나 집으로 갔다. 나는 집에 들어가서 경찰이 언제라도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나는 작은 여행 가방과 더플백 2개를 들고 다음에 필요할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그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KT가 나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헨리 어디 있느냐? 나는 그녀를 무시했다. 헨리 어디 있느냐? 나는 여행 가방에 더플백 2개를 넣고 침실을 나갔다. 아 여기 헨리 뭐야? 헨리 하고 계십니까? 아무데도 갈 필요가 없어요. 맙소사. 아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요. 레리와 브라이언은 어때요? 아니면 결혼한 남자들에게 선을 긋고 현금을 지불하는 대신 실제로 무릎을 꿇은 건가요? 그런데 헨리가 제안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마크는 그만둬요.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마크뿐이었죠. 얼마나 큰 판돈이 걸려있든 상관없이요.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낼 생각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당신이 날 막았죠. 안 막았나요? 당신은 이미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녀가 질문을 무시하고 주제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경찰에 전화하지 못하도록 간신히 막았고 나는 깨진 유리에서 당신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미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경찰에 가서 내 범죄를 자백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 헨리 나쁜 생각이에요. 당신이 이것으로 망가뜨린 대가를 우리가 갚을 거예요. 난 그들에게 한마디도 주지 않을 거예요. 다음 포커 시간은 언제야? KN 몇 주만 지나면 마억는 다시 초대받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2주만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될 거예요. 헨리 그녀가 말을 마치고 나면 어디 가시나요? 나는 이미 밖에 있었어요. 차에 탔을 때 그녀는 이미 현관문에 서서 나에게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차를 몰고 갔다. 나는 몇 마일을 운전해 모텔을 찾아 하룻밤 묵을 방을 구했다. 나는 전화기를 끄고 쳐다보았다. 밤새 천장이 깨져서 새벽 5시쯤 잠들어서 10시까지 잤어요. 일어나서 샤워하고 프론트에 가서 수요일까지 결제했어요. 전화기를 다시 켰더니 12통이나 놓쳤나봐요. KT로부터의 전화와 앨러선 및 메리로부터의 또 다른 수십 통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KT로부터 자신이 한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를 설명하는 많은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후회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기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든 메시지를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그녀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자고 제안한 문자 하나만으로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전화를 끄고 공원 벤치에 앉아 2시간 동안 쇼핑몰을 산책했습니다. 1시간 더 가서 다른 공원 벤치에 1시간 더 앉아있다가 슈퍼마켓에 가서 정크푸드를 잔뜩 샀어요. 모텔방으로 돌아가서 밤 10시까지 쓰레기를 먹고 인터넷에서 사기를 조사하며 보냈습니다. 공공전은 완전히 지쳐서 월요일 아침에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출근하여 생산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허공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상사가 저에게 심각한 가족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마침내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최소한 며칠은 쉬어야 한다고 그는 나에게 수요일에 전화해서 이번 주 남은 시간 동안 휴가가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했고 어쨌든 하루라고 부를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떠나고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네 바앤 그릴 옆에서 맥주 몇 잔과 슈퍼마켓에서 산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레스토랑 뒤쪽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스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친구였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묻는 겁니까? 넌 아무것도 안 했어? 소리 지르지 않고 있는 힘껏 날카롭게 말했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기쁘게 하려고 남편 손에 붙잡혀 있었지. 내 간섭으로 너희 둘은 조용히 거기 서 있었는데 그녀가 실제로 시작하기 전 어느 시점에 친구가 있었는지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가 이 일을 끝내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했고 너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실제로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메리가 내 생각에 말했다. 그냥 멍청한 농담이었어. 앨리슨이 실제로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앨리슨은 이제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엄마에게 이 메시지를 보낼까 봐 두렵습니다. 아직은 안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제가 할게요. 모두가 알고 있죠.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당신이 떠나고 구급차가 마업을 데려간 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레리와 샌디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메리는 설명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누구에게도 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레리와 샌디가 KT에게 분명히 도박 문제가 된 것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바입니다. 이제는 그녀의 약점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샌디는 거기 서서 지켜보았고 레리는 KT가 결혼 생활을 망칠 때 나를 붙잡는데 정말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포커 그룹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야. 헨리는 그냥 망가졌다고 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 메리가 용서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한테 사과를 원하는 것 같아. 그녀가 내기를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나는 갑자기 앨리슨이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저울의 균형을 맞추면 어떨까요? 나가서 당신을 기쁘게 해줄 여자를 찾으면 어떨까요? 나는 그녀에게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마도 친구들과 함께 방에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나를 붙잡아 지금 그녀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기를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기쁨을 줄 여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모욕합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그녀는 내가 그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조차 내 뇌에 새겨졌다는 말을 들었고 반면에 그녀는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말하면 나를 믿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난 봤어. 제발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해. 내 친구가 괴로워하는 걸 보는 건 싫어. 메리 넌 내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지만 토요일에 그 사람의 내 모습은 괜찮았니? 넌 거기 서 있었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괴로웠는데 신경 쓰지 않았어. 친구 그러지 마. 내 생각엔 우리는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이 두 사람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유죄였어. 약간의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그냥 정해야 했어.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결혼 생활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저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앨리슨을 10초 정도 쳐다보았고 둘 다라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저울의 균형을 맞추길 바라요. 메리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폴리 앨러선이 반대한다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앨리슨이 갑자기 우리 둘 다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고 하더군요. 당신 말이 맞아. 부분적으로는 우리 잘못이에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그리고 나를 이 위치에 두는 것은 당신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앨리슨이 기꺼이 도와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요. 난 갈고리가 설치됐다고 대답했고 남은 건 감아 올리는 것뿐이라고. 두 사람 모두 아무 일도 없었어. 내 생각엔 이것이 협상의 일부인 것 같아. 균형을 잡고 싶지 않아. 나에게 유리하게 기울일 저울이 필요해. 메리는 약 2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다. KT가 이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는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KT가 이렇게 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도 거짓말이 아니었어. 말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 아침까지 모텔방이 있어 주말까지 버틴 뒤 집에 갈지 자택을 찾을지 결정할 생각이야. 맙소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메리가 내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말했어. 냉소적으로 말했지. 그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헨리 난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은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좋은 남자예요. 난 곧바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혼했어요. 당신은 제가 남편을 속이게 만들고 있어요. 메리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남편이 한 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럴게요. 어느 쪽이든 하세요. 그가 오이가 아니었다면 그의 잘못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원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그것은 내가 그녀의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만나요. 먹을 것과 내가 지시한 와인을 가져오겠습니다. 두 여성 모두 테이블에서 일어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내일 밤에 흥분한 표정이었고 화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 서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 나는 결혼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부녀 2명과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유부남이다. 그녀는 이미 우리 결혼 생활을 늙어버렸고 더 이상 서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업과 내가 만나려고 했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남편은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을 피웠지만 그들은 결혼 규칙의 신성함을 따르려고 키읔 거위에게 좋은 게 내 모토야. 포커 그룹에서 통화 중이었어. 나는 5위야. 그녀는 도박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 문제는 그녀가 락바텀에 도달할 때까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후는 락바텀일 것입니다. 다음 날 화요일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내 조국은 KT가 거기에 없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 집안을 돌아다니기가 어려웠고 여기저기서 내 삶을 보고 감상적일 때마다 KT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마억의 분노한 감정은 여전히 강해서 그녀를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자제품 몇 개, 노트북, 아이패드, 카메라 몇 가지 기본적인 도구와 옷을 가져간 후 아파트를 찾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일 때문에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다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매달 임대할 수 있는 가구가 딸린 저렴한 1베드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토요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점심 먹으러 가서 여자들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베스트바이에 가서 사과 SD 카드 리더기를 샀고 SD 카드도 가능했어요. 무선으로 인쇄되는 가장 저렴한 컬러 프린터도 샀고 술집에 갔어요. 메리와 앨러선이 좋아했던 와인 2병을 저장하고 구입했습니다. 모텔방으로 돌아가서 방에 모든 물건을 쌓아서 어수선해 보이도록 한 다음 35mm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방이 어수선해 보였기 때문에 침대가 5시 반에는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전체 요리를 주문했는데 6시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6시 15분에 문을 살짝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여자인지 화난 남편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구멍 나는 남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는 방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걸어가서 카메라를 켜서 비디오를 녹화했습니다. 여자들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인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곧 약간의 액체 용기가 여자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되며 와인 한 잔 마시고 먹고 그냥 놀면 됩니다. 내가 결코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 나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헨리 앨리슨이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안다. 브라이언은 당신만큼 좋지 못하다. KT는 정말 대박을 터뜨렸다. 메리와 나는 우리가 떠난 이후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왔다. 어제 당신 말이 옳았어요. 우리는 당신을 실망시켰고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해서요. 네, 고마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잘못했어. 메리. KT가 거기서 나와 함께하고 싶었다면, 내가 거기 없었을 때 더 일찍 했어야 했다면 KT가 자발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KT를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헨리, 저는 토요일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비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올 수도 있고 항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메리는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몰랐다고 확신했습니다. 너무 조급해 보일 위험이 있으니 먼저 침대로 가서 일어서겠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했고 그녀는 내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옷을 벗겨줄 테니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손을 대지 마세요. 내가 직접 하고 싶어요. 그녀. 메리가 책상 옆 사무실 의자에 앉아 활짝 웃었다고 말했어요. 메리가 우리 모두를 비디오로 포착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에 있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앨러선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메리에게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터리를 재충전하는데 몇 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앨리스는 우리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와인을 더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밤에 레리와 샌디를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앨리슨이 먼저 갔습니다. KT가 마억의 어깨 근처 바닥에 있는 카드를 보고 처음에 그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을 때 당신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가 그에게 떨어져서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있는 유리가 그의 깨진 유리에 들어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코나 인메리가 그녀의 차례를 가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몇 분 더 걸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서 손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니 그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앨리슨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나를 흉내내는 목소리로 요청한 구급차를 만나세요. 나는 잊어버린 게 틀림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메리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며 KT가 그에게 내기를 빚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오이를 걷어차버릴 거야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것을 봤어야 했는데 앨리스는 사방에 피가 흘렀다고 구급차 사람들은 그를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덮고 데려갔습니다. 메리가 데려갔습니다. 주도권을 자신의 손에 맡기기 KT는 그가 여기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결코 내기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메리의 말을 가로막았으므로 마어가 그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녀는 여전히 소녀들에게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마크는 몸 전체에 수백 개의 상처를 받았는데 대부분 작은 상처였지만 몇 꿰매는데 실제로는 꽤 심각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배에 상처가 나서 꿰매야 한다고 그는 월요일까지 병원에 머물렀고 유리창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레리가 병원에 가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앨리스는 너무 화가 나서 오이를 걷어차겠다고 말했습니다. KT에게 내기를 걸었지만 바로 앞에서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십시오. 메리가 다시 개입했습니다. 마어가 바람을 피운 이후로 결코 다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레리도 당신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당신이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동품 캐비닛 때문에 그는 화가 났는데 그의 주택 소유자 보험이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또한 옷장에 있는 깨진 모든 물건에 대해 당신이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메리가 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레리와 샌디에게 내가 돈만 지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판사가 나에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원 문서와 진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10센트, 내 진술은 마치 본격적인 난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아내가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때 불법적으로 제지당했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레리 브라이언과 폴의 진술서에는 모든 참가자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이 포함될 것입니다. 모든 이웃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웃도 사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친구와 직장 동료도 사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석하는 모든 교회에도 사본을 받게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오프라 윈프리에게 연락하여 그것에 대해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약 30초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메리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가죠. 알았어 하지만 난 너희 둘 다 옷 없이도 원해. 우리는 이것을 위해 옷 없이 있을 필요가 없어. 앨리슨이 웃었다. 지옥의 메리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약 5분 후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나는 그것이 끝나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메리는 알았어. 내 차례였어야 했다고. 앨러선이 내려와 내가 합류할 수 있도록 앨러선은 낄낄거리며 옆으로 굴러갔고 메리는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굴러서 내 옆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우리가 같이 대학에 다녔던 순간이 있었지 알잖아. 메리가 잘 대답했어. 우리가 한두 번 공유했지. 앨러선은 웃었어. 맞아. 메리 앨러선은 한두 번, 100번 메리도 웃었고 그 다음엔 알았어. 재미있다고 했어. 하지만 헨리로 가야 해. 이 팁은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내일 저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당신도 이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앨리슨이 나를 바라보며 헨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할 수 있도록 내일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이것이 아마도 메리가 요청한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어젯밤부터 또 그런 짓을 할 거란 걸 알잖아. 포커를 하면서 모두 앞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하면 돼. 알았어 웃었지. 내일 언젠가 얘기하자. 남은 여자들한테 전화할게. 그리고 제가 만든 비디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뜨거운 부분까지 편집한 다음 두 여성 모두를 매우 타협하는 스틸 사진을 인쇄한 다음 편집된 비디오를 나머지 SD 카드에 전송하고 각 봉투에 동일한 9개의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SD 카드와 소녀들의 아주 노골적인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꽤 분명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사진을 자르고 비디오를 흐리게 했습니다. 수요일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바로 잠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다시 켰더니 KT가 보낸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듣지도 읽지도 않았지만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사에게 전화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쉬고 KT가 직장을 떠난 후 나는 집에 돌아와 점심시간에 더 많은 도구와 개인화된 품목을 포장했습니다. KT가 이번에 다시 전화를 걸어 매우 짧은 전화로 응답했는데 이것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실제로 전화를 받았다는 걸 깨닫는데 몇 초밖에 안 남았어. 맙소사. 헨리 끊지 마세요. 어디 계시나요? 헨리 이야기 좀 해야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멈췄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집에 와서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순간 그녀가 애원했어요. 제가 그녀의 말을 방해했습니다. KT 닥치고 잠시만 들어보세요. 토요일에 만나요. 저는 오후 6시에 도착할 거예요. 레리와 샌디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거기 있도록 하세요. 당신 남자친구만 빼고 제가 거기서 그를 만나면 나는 그의 5위 자리를 다시 걷어차버릴 것입니다. 그는 내 남자친구 헨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당장 외출할 몸매가 정말 아닙니다. 토요일 6시 파티.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 모두가 내가 왜 당신과 이혼해서는 안 되는지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론입니다. 나는 당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으니 당신이 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친구들에게 늦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헨리 제발요. 어리석은 내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지 말라고 KT가 물었어요. 다음 포커 밤은 언제예요? 토요일에 보고 싶지 않다면 안 오셔도 몇 주가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나는 방금 안 왔다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의무라고 알고 있던 것에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큰 그림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솔직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결혼 서약보다 포커 내기. 그녀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일주일은 비교적 침착하게 지나갔습니다. 나는 월마트에 가서 내 아파트의 욕실, 주방과 침실에 필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하룻밤 동안 모텔에 들러 이혼에 대해 조사하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집을 팔고 판매 후 각각 5만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빚은 거의 없었고 거의 같은 돈을 벌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입니다. 오후 나는 KT에게 모두가 모였을 때 나에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거나 누군가가 5시 45분에 늦었을 경우 모든 것을 다시 해치워야 하는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두 이미 자리에 있었고 5시 55분에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여보,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초인종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KT가 당신 말대로 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내가 그녀를 지나쳐가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봉투가 가득 든 작은 더플백을 들고 식당에 있는 모든 가구는 할머니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은 양쪽에 10명, 양쪽 끝에 하나씩 의자가 들어갈 정도로 정말 컸습니다. 식당 내 옆에는 3개의 빈 좌석이 있었습니다. 레리는 맨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샌디는 나에게 등을 돌린 채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에는 레리의 오른쪽에 3개의 빈 좌석이 나를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폴, 브라이언, 메리, 앨러선이 앉았습니다. 테이블 머리맡에 왼쪽으로 앉았습니다. 테리, KT가 나를 지나쳐 빈자리 3개 가운데 앉았습니다.
내가 그녀 옆에 앉기를 바라면서 나는 테리가 앉아있던 테이블의 왼쪽 끝으로 가서 내 자리를 말했습니다. KT가 나한테 옆에 앉으라고 해서 BJ로 더 잘하자 내가 여기 앉을 거라고 내가 말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KT가 내 전화를 녹음해뒀어. 언젠가 너한테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 말도 없이 덧붙였어. 테리는 서 있었어. 일어나서 KT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내 오른쪽에 빈자리가 있었고 나는 그 위에 운동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KT는 아이폰에서 녹음 앱을 실행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어색한 시간을 보낸 후 앉아서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지. 알았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다 알잖아. 난 캐서린과 이혼하려고 생각 중이야. 이러지 말라고 설득해줘. 테리 먼저 가보는 게 어때? 헨리바 내 아내에게 바람 피운 걸 물어본 건 아마 내가 잘못된 사람일 거야. 나 때문에 우리는 이혼했어요. 테리가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테리.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레리 당신은 어때요? 레리는 그녀가 사랑하는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과 그녀는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불가촉천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레리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지만 에드는 우리가 만난 후에 그녀가 성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샌디가 다른 남자들을 기쁘게 했다면 괜찮을까요? 레리는 침묵했고 샌디는 자리에서 안절부절했습니다. 나는 비꼬는 멍청이이고 완전히 농담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 둘이 공개적으로 서로 바람을 피운 지 얼마나 됐는지. 샌디는 얼굴을 붉혔고 레리를 제외한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다. 레리는 나를 단검처럼 쳐다보아드나 부정하지 않았다. KT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샌디가 갑자기 진실을 말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3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레리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건 싫습니다. 알았습니다. 샌디 침착하게 말했어요. 당신과 캐스런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요? 나중에는 하기 싫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리가 소리쳤습니다. KT가 당신과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포커를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당신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당신을 떠났어야 했는데 당신 아내가 옳은 일을 하고 BET를 지불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집에 있는 수천 달러, 상당히 온 머리를 파괴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할 것입니다. 어서.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머니 옆에 있는 캐서린의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친구 폴이 시작했는데 내가 그를 잘라버렸어요. 폴 당신은 우리와 친구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캐스런과 친구이고 나는 그녀의 남편이지만 당신은 내 아내와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나는 계속했고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너희 셋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메리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우리였어. 나는 테이블을 보고 있는 메리와 앨리슨을 힐끗 보았다. 이 대화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대답해. 폴러는 술집에 들어가서 먼 모퉁이에서 다른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내 친구 브라이언의 아내를 보고 있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브라이언에게 전화해서 제 시간에 오기를 바라니 그들 사이에 끼어들고 있니? 그녀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놔두는 게 어때요? 술집에 가서 저 멀리 모퉁이에 있는 브라이언을 만나는 게 어때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앨리슨에게 전화하고 있나요? 알다시피 브라이언의 아내가 무릎을 꿇고 들어와서 그런다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브라이언이 헛머를 사려고 하면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합류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세요. 브라이언은 당신의 친구이고 앨리스는 당신 친구의 아내이기 때문에 앨리스는 당신에게서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브라이언이 침묵했다고 과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KT가 당신의 친구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KT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당신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친구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너희 중 누구도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거야. 너희는 모두 속으로 생각할 거야. 알았어. 고민이 깨졌다면 다음번에는 내가 그녀와 내기를 할 사람이 될 거야. KT를 봤어. 언제부터 나를 존중하지 않았니? 자기야. 내가 절대 존중하지 않는 것.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게 대답했습니다. KT는 내가 처음에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했을 때 온유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난주 전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대답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 질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왜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안녕 여보 오늘 저녁에 카드게임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나요? 내가 브라이언과 폴을 힐끗 쳐다보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내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싱긋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다음 포커게임은 언제라고 말했어요? 캐서린 방금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오겠다고. 그런데 다음엔 언제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잖아. 난 이제 질렸어. 운동 가방을 챙겨서 봉투를 다 꺼냈어. 오늘 밤 결혼 2억 개를 깨려고 했는데 내 생각엔 그들이 이미 운명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알지? 내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넣었어. 캐서린 넌 내 마음을 찢어버렸고 실제로 내 친구들에게 내가 그런 짓을 하는 동안 나를 붙잡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도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당신이 나에게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포커 그룹에서 당신의 자리가 나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캐서린이 이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결코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이런 짓을 하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KT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자기야. 당신은 가장 진정해요. 캐서린 이제 내 차례예요. 내가 방해했어요. 당신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빚을 갚아야 한다고 계속 나에게 말했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당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친밀한 호의에 기꺼이 돈을 걸고 싶다면 계속해서 포커K에 갈 계획입니다. 내가 거기 있는데 내가 없을 때 당신은 무엇에 돈을 걸 건가요? 당신이 내기에서 졌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때렸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울 예정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도박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다면 월요일에 변호사와 상의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당신은 거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멍청한 친구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당신은 브라이언이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앨리슨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재미를 위해 KT와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있다. 그는 방금 내가 그와 친분을 쌓았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당신 얼굴에 침을 뱉으려던 참이었다. 헨리, 나를 데리고 갈래? 제 말은 저를 태워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 10초 동안 어색한 침묵이 뒤따랐고 메리는 폴이 무엇을 요청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이 관계에 책임을 지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데 지쳤습니다. 헨리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내 옆에 앉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헨리는 그녀를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으로 당신도 나를 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함께 앉아 서로 접촉하거나 손을 잡지 않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준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헨리 그녀 지난 토요일에 계속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도 너만큼 충격을 받았어. 솔직히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농담인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 아이가 없으면 지금 알아보세요. 나도 태워줄 수 있나요? 우리는 KT가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레리와 샌디는 그네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폴과 브라이언은 오늘 집에 오지 않으면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전혀 돌아오지 않아 두 여자는 가운데 손가락을 공중에 들고 나갔다. 나는 앨리슨과 메리를 앨리슨 부모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모텔로 돌아왔다. 방에 남은 술을 마시고 남은 정크푸드를 마침내 먹었다. 자정쯤 기절했고 이후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집을 팔았고 그녀는 모든 가구를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크지 않은 집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앨러선과 메리는 남편과 헤어졌고 우리 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KT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실망했습니다. KT가 더 열심히 싸울 거라 생각했고 상담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결혼이 나만큼 KT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옳았습니다. 저는 메리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또는 앨러선을 로맨틱한 수준으로 만났지만 우리 셋은 악명 높은 돈을 받고 1년 후에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KT와 내가 특별한 행사에 갔던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4개월 전에 이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KT를 그리워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내 뒤에 어떤 존재를 느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가버리기를 바라며 계속 벽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말하고 싶지 않았고 만약 내가 반응이 없네 이 자리가 비어있나 고개를 숙이고 맥주를 쳐다보았어. 아니 앉아 너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여기 혼자 있다니 놀랍네. 나도 평소같이 놀던 멋진 친구가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더블 데이트 중이야. 그래 나도 나한테 멋진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친구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 여기 이 바에 혼자 앉아있는 마음 여기 오기로 결심하고 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KT입니다. 만나서 반가워하며 낄낄 웃으며 함께 놀았습니다. KT입니다. 헨리입니다. 왜 여기 혼자 계시나요? 무슨 일을 축하하고 계시나요? 아니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축하하기 위해 나는 관계에서 실패자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그녀와 이혼했습니다. 내 2명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 아마도 나도 실패자입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했던 세상과 나는 최악의 방법으로 그를 상처 입혔습니다. 나는 그를 속였습니다. 그는 나와 이혼했습니다. 그가 그를 위해 옳은 일을 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그 사람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항상 불행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와 이혼했을 때 매우 어려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중독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고 놀라운 남편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에게 경고하려고 한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이혼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중독은 결국 어떻게든 그의 사랑을 죽일 것입니다. 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고양이 난 단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는 헨리를 알았어요. 우선 이해해요. 당신이 나를 캐서린이 아니라 다시 케이티나 고양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보세요. 제 행동을 설명하고 당신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토요일 밤 포커에서 이것을 직접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손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충격을 받았지만 결정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친밀하거나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악수 같았습니다. 그룹에서 나를 쫓아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결혼에 대한 내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날 떠날 텐데 배려도 안 해 화낼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엔 내 의무니까 용서해 줄 거라 생각해서 내가 한 말은 솔직하게 지켜야 한다는 걸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지.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 큰일이고 이제 나는 그 당시 사람에게 행한 가장 사악하고 역겨운 공격적인 일을 봅니다. 제가 상담을 시작했을 때 의사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당신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싸움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모두 기록하게 만든 방법에 대해 그녀는 듣고 나서 당신을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우리 결혼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신이 왜 다음 포커 나이트가 언제인지 계속 묻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난 더 이상 포커 게임이 아니었어. 그날 밤 이후로 카드 한 벌을 집어들지 않았고 다시는 가져오지도 않을 거야. 싸운 지 2주 후부터 이 사람들 중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어. 샌디는 잘 지내? 알았어. 그녀와 레리도 이혼했는데 그가 잔인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녀는 너무 창피해서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직장 남자와 데이트 중입니다. 헨리 모든 것에 대해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내가 이 멍청한 포커 그룹을 모든 것 위에 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정 내 친구라면 당신이 이해하고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렇게까지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그룹의 일원이 되어야 했어요. 내 말은 마어가 한 일을 하게 놔뒀다는 뜻이고 당신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제 자신이 역겨워요. 이 게임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당신이 마땅한 최고의 삶을 기원합니다. 정말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해합니다.
이제 떠날 테니 어린 소녀처럼 울기 전에 전화해 주세요. KT 나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야 고양이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내 헨리는 이미 저녁을 먹었나 눈물로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어. 아니 헨리는 아직 돌아보지 않았어. 나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에 내 팔을 두르고 그녀의 머리를 내 어깨에 끌어당겨 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서 제대로 된 저녁을 먹자. KT와 저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고 몇 달 후 우리는 다시 동거했습니다. 9개월 후 우리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전 결혼 기념일에 우리는 KT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도박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과 같은 날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농담으로도 아무것도 베팅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사기꾼이 한 번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항상 바람을 피우는 사람 KT에게는 이런 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중독으로 인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나를 모욕하거나 당신을 속인 연인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